축하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안전합니다.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눈을 돌려 성벽 밖을 보는 순간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1,500원 선이 결국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단순히 환전할 때 돈이 더 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최후 방어선, 즉 두 개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가난해지는 마법, 그 비극적인 마법이 오늘부로 공식화되었습니다. 환율 1,500원은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댐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둑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외환 보유고라는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렸죠. 밤낮 없이 달러를 시장에 풀며 수문을 막아보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1,500원 고지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장중 돌파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인위적인 찍어 누르기가 통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모래주머니는 이미 다 떨어졌고 이제는 둑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환율 좀 오르는 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저녁 밥상, 아이들의 학원비,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 집값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누렸던 평화로운 환율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때 우리는 가계부채라는 족쇄 때문에 제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전 국민이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환율 1,500원 돌파는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골마 터질 곳이 결국 터진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일했습니다. 설마 1,500원까지 가겠어?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의 국제적 등급이 강등되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내 집값이 10억이라고요? 1,500원 환율로 계산해 보십시오. 전 세계 기준에서 당신은 이미 5년 전보다 훨씬 가난한 집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둑이 터진 자리를 타고 가장 먼저 밀려 들어오는 공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주식 계좌의 빨간 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환율이라는 괴물이 우리 기업들의 심장인 마진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 처참한 내부 사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당장 계좌 앱을 켜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소리 없이 짐을 싸고 있는 그들의 움직임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바로 공개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둑이 터진 순간 그 틈을 타고 가장 먼저 밀려드는 건 기업들의 비명입니다.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호재라고들 하죠. 우리 물건값이 해외에서 싸지니까 더 많이 팔릴 거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절만 맞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장을 돌릴 기름도 물건을 만들 원자재도 전부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었다는 건 어제보다 10% 더 비싼 값을 치러야 재료를 들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식당 사장님이라고 해보죠. 손님은 줄을 서는데 갑자기 고깃값과 채소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손님 놓칠까봐 음식값은 올리지 못하는데 재료비만 치솟는 격이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거나 기껏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무늬만 1등 식당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수출 대기업들의 속사정이 이와 같습니다. 매출은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수익인 마진은 환율이라는 괴물에게 뜯겨나가 이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눈치 빠른 이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떠받치던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기업 마진이 깎이는 것도 문제지만 앉아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차손을 당하고 있을 바보들은 없기 때문이죠. 2026년 초 단 2달 만에 무려 20조 원이라는 거금이 한국 땅을 떠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엑소더스입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 개미들이 메우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키고 있는 내 집의 가치 말입니다. 내 집값은 굳건해 라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그 집값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반토막 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그 충격적인 자산의 민낯을 달러라는 냉혹한 잣대로 들이대 보겠습니다. 5억이 올랐다고 좋아하던 여러분의 아파트가 사실은 마이너스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허무한 숫자의 마법을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팩트 폭격을 해보겠습니다. 5년 전 여러분이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를 9억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죠. 당시 환율 1,100원 기준으로 약 81만 달러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이 13억 원으로 올랐다고 기뻐하며 앱을 켭니다. 4억 원이나 벌었으니 성공한 투자라고 믿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환율 1,500원을 적용해 환산하면 그 집은 약 86만 달러입니다. 5년 동안 고작 5만 달러, 비율로는 겨우 6% 남짓 올랐다는 뜻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대 상승인데 그 사이 전 세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하면 사실상 여러분의 집값은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바로 원화의 함정입니다. 우리끼리 원화라는 화폐로 집값 올랐네, 부자 됐네 하며 잔치를 벌이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분의 구매력은 처참하게 깎여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에서 22만 원이 되었다고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그 화려한 상승률은 반토막이 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물건밖에 살 수 없는 실질적으로 가난해진 상태라는 게 1,500원 환율이 말해주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빚으로 쌓아 올린 숫자의 성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전 국민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올랐다고 자위하지만 실상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경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식과 부동산 숫자만 올라갔을 뿐 우리 삶의 질과 글로벌 경쟁력은 환율이라는 구멍으로 계속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방어해야지 라고 외치시겠지만 이제 그 방어마저 불가능한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가계부채를 지키기 위해 환율을 포기할 것인가. 이 양날의 검 앞에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여러분의 집이 아닌 환율을 선택하는 순간 1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폭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질 곳은 어디일까요? 감당하기 힘든 이자의 습격, 그 공포의 서막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대출 이자는 과연 안전할까요? 사장에서 그 처절한 생존 게임의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뜨거운 감자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1900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부채의 산입니다. 환율 1,500원을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금리 인상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뽑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끌에서 쌓아 올린 자산의 성벽이 사실은 젖은 모래성 위에 지어졌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구멍난 배에 물을 퍼내고 있는 격입니다. 환율이라는 파도를 막으려면 금리라는 둑을 높여야 하는데 그 둑을 높이는 순간 배 안에 타고 있는 1900조 원의 무게가 배를 침몰시키려 듭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수십조 원씩 늘어납니다.
어제까지 간신히 버티던 직장인 김 대리도, 아이 학원비를 줄이며 버티던 박 사장님도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든 이자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공포는 개인의 파산을 넘어 금융권 전체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은행들이 흔들리고 돈줄이 막힌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달콤한 취기에 취해 있지만 사실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1,500원 환율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버티기만 한다면 돌아오는 건 회복 불가능한 추락뿐입니다. 정부는 이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거품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환율을 방치하여 국가 신용을 포기할 것인가. 둘 다 살릴 수 있는 마법 같은 해결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정부는 주식 시장의 개미들을 살릴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영끌족을 구하려 들까요? 5장에서 공개할 정부의 냉혹한 스탠스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과연 어느 쪽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는지 그 잔인한 선택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양쪽 모두를 품고 갈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환율을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이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정부는 이제 부동산 거품이라는 환부를 도려내더라도 국가 신용과 증시라는 몸통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 환율을 방치했다가는 코스피 5천이라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퍼진 독을 제거하기 위해 아픈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기로 결심한 외과 의사의 심정일 겁니다. 여기서 발가락은 안타깝게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산 영끌족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입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이라는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누렸던 저금리의 단맛을 토해내며 급격히 수축할 것입니다. 설마 정부가 표심 때문에 집값을 잡겠어? 라고 믿으시겠지만 환율 1,500원이 주는 공포는 정치적 계산기마저 두드리지 못하게 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의 입술 끝을 아주 예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그 결정 하나에 수억 원의 자산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 숫자만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에게 남겨질 진짜 경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서늘할지도 모릅니다. 환율과 금리가 정면 충돌한 뒤 벌어질 그 마지막 풍경 6장에서 그 냉혹한 결말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폭풍우가 끝난 뒤에도 웃을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환율 1,500원이라는 해일이 덮치고 그 해일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방파제를 세운 뒤의 풍경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할 결말은 찬란한 무지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드러나는 차갑고 황량한 갯벌에 가깝습니다.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통의 다이어트를 강요받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지 않을까?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시겠지만 체력이 바닥난 경제에서 자산 가격만 나홀로 폭등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500원 환율이 증명했듯 외국 자본은 이미 한국을 가성비 떨어진 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집값을 수억 원씩 올리며 숫자 놀이를 하는 동안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엔진이 꺼진 채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밀린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결말은 자산의 재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했던 부실한 자산들은 거품이 빠지며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진짜 실력을 갖춘 핵심 자산들만이 살아남아 다음 시대를 준비하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것들이 과연 거품인지 진원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언젠간 오르겠지라며 붙잡고 있다가는 하락의 골짜기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당장 확인해야 할 생존 신호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입담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차갑고 냉정한 숫자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방향, 바로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강령은 자산의 체력 측정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금리 5%, 7%라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지 확인하십시오.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독약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좀비 자산, 과도한 레버리지로 숨이 헐떡이는 부동산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영토를 넓힐 때가 아니라 다가올 진짜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이라는 실탄을 확보하고 성벽을 보수해야 할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야의 확장입니다. 원화라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공용으로 인정하는 가치에 주목하십시오. 환율 1,500원은 우리에게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 자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어 분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내 소중한 자산이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구멍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글로벌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 어떻게 내 방패가 되어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몸소 익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입술이 아닌 발걸음을 끝까지 추적하십시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멈추고 환율이 안정을 찾는 그 지점이 바로 새로운 부의 열차가 출발하는 승강장입니다. 모두가 부동산과 주식을 비관하며 떠날 때 정부가 환율을 잡고 경제체질 개선을 완료한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해 도망치기보다 그 숫자가 만드는 균열 사이에서 피어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 1,500원이 가져올 도미노 현상과 그 끝에 기다리는 냉혹한 현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지만 모르고 당하는 자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긴 분석을 통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방수 갑옷을 입었습니다. 숫자의 뒤편에 숨은 진실을 보는 눈을 계속해서 기르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 험난한 파도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분석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